유산 이후에도 이 산후풍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를 보고 이 유산 이후 산후풍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8주차 계류유산을 했는데 지금 한여름 8월인데도 온몸이 시려서 가을 겨울에 입는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이 산후풍이라면 산후풍은 오래 간다고 하는데 계속 이 증상이 저는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이런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이 문의하신 분들의 증상은 산후풍 증상이 맞습니다. 산후풍과 일반 관절 통증과의 차이는 바로 시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의 내용에서 보시면 8월 한여름인데도 너무 시린 증상이 심하니까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다니신다라고 문의 내용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두껍게 입게 되면 오히려 산후풍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이후에 관절 시림이라든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고 또 초기 유산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절 통증 시림이 느껴지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런 관절의 작은 통증이라든지 시림뿐만이 아니라 전신 관절이 시리거나 또는 감기 몸살처럼 한기가 들 정도로 몸이 냉하다 차갑다 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산후풍과 일반 관절 통증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시리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 시림 증상은 땀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유산 이후에 땀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시림 증상을 조금 더 많이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평소에 땀이 많았던 분들이 유산 이후에 땀이 더 많이 나기도 하지만 평소에 땀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유산 이후에 땀이 약간씩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땀이 나면 몸이 차갑고 시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땀은 기화열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인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이 목욕탕에서 목욕하시고 나왔을 때 그때 갑자기 오싹하고 추운 느낌을 받으시죠. 이것이 바로 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출산 이후나 또는 유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땀이 많든 적든 일부 땀들이 약간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땀이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나다가 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땀이 계절적인 요인, 더위와 함께 어우러지면 조금 더 많이 나게 되겠죠. 또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원래 나야 되는 땀보다 더 많은 양의 땀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산을 하신 분들이 수유하시다 보면 목이랑 이 등 뒤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흐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땀들은 기력의 저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땀이 많이 났을 때 찬바람이 닿게 되면 그때 시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산 이후에는 관절 인대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땀이 나면서 이 표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관절 인대의 시림 증상들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되겠죠. 특히 몸이 굉장히 차고 한기가 드니까 이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신욕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신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기력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신욕을 통해서 땀을 일부러 많이 내게 되면 오히려 땀이 멎지 않으면서 시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한여름에 이 한기가 많이 들고 추우니까 너무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두껍게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맨 앞에 소개드렸던 사례자님처럼 8월인데도 한기가 들어서 이 가을 겨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몸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이 더운 날씨에 너무 이 날씨와 맞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땀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땀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들, 한기가 더 많이 생기는 이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계절과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조금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가정의 에어컨 온도 그리고 에어컨 트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이런 산후풍 증상, 굉장히 춥다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여름에 에어컨을 좀 비교적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켜놓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개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 열이 날까봐 굉장히 에어컨을 길게 틀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에어컨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옷은 일부러 두껍게 입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만약에 집에 댁에 계실 때에는 에어컨을 틀고 옷을 두껍게 입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좀 끄시고 옷을 오히려 가볍게 입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땀이 난다면 그때는 옷을 주로 수시로 갈아입어 주시면 되겠죠. 외부로 나갈 때에는 내가 온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렇게 이 차가운 냉방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비교적 얇고 긴 옷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럴 때 수시로 입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워서 나는 땀은 몸이 시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진땀들은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이 감각이, 시린 감각들을 오랫동안 느껴지게 하는데요. 유산 이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궁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산 이후에 산후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후풍 증상이 있는지, 산후풍 증상의 유무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풍이 오래 간다, 고생을 한다, 이런 것은 바로 회복 시기를 놓치기 때문인데요. 이 관절의 시림 증상들은 땀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많이 느껴지지만 이 한번 느껴졌던 이 관절 인대 증상들은 땀이 어느 정도 먹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산후풍 증상을 느꼈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산 이후 회복에서는 한약, 침, 뜸 치료 등이 병행되곤 하는데요. 이런 유산 이후 치료에서는 자궁 회복,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산후풍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